안녕하세요. 자정이 다 이제 되어가는 시간인데 급하게 영상을 하나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10월 16일 이제 미국 시간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17일 이른 아침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가 있죠.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테슬라 투자해 나가면서 혹시 매수를 하시거나 매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몇 가지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48달러를 뚫고 제가 지금 막 봤었을 때는 250달러를 또 도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지금 자정이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6월 24일, 제가 어제 영상에서 6월 24일부터의 있어 왔었던 이제 인도량과 실적 발표 2, 4분기 때 그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자, 6월 24일 날 182.5달러에서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 9월 23일 오늘과 지금 비슷한 지금 주기이기 때문이죠. 자, 7월 2일 날 2, 4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7월 1일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은 6월 24일 날 182달러에서 7월 1일 20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뜻은 약 15.4%. 그러니까 이제 7월 2일 날 인도량 발표가 있기 전 거의 거래일 기준으로 약 5일에서 7일 사이에 약 15.4%의 주가 상승을 일으키고 난 뒤에 인도량 결과를 이제 기다렸다는 부분, 이 부분 좀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9월 24일 내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인도량 발표가 있을 10월 2일까지도 거래량이 약한 6, 7일 정도 남은 것 같기 때문에 조금은 도플갱어처럼 비슷한 흐름을 또 보여줄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오늘 왜 250달러도 도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바클레이에서 이번 3, 4분기 인도량 결과가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지금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닌데도 지금 혼자 이제 주구장창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늦었다. 포모가 와가지고 담을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 좋습니다. 뭐 250달러 도전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이것이 인도량에 대한 기대, 3, 4분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자, 그래, 내일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중국 주간 판매량이 나오잖아요. 보통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6시 사이에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2023년도 3, 4분기 이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주에 작년도에 얼마가 나왔느냐 봤을 때 13,000대 후반에 판매량이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자, 2024년 3, 4분기에 약 13주 정도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팔린 주 중에 하나가 이제 내일 발표가 될 주하고 동일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일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 있어 온 이 인도량 기대감에 대한 상승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반납을 할 것인지가 좀 판가름이 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인도량에 대한 기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중국 주간 판매량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상해에서 큰 태풍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간 판매량의 상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국 전역을 합산해서 나오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태풍이 상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쳐 지나가면서 다른 지역들도 큰 영향을 미쳤을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자칫 좀 실망스러운 주간 판매량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부터 놀라운 전년 동기 대비 주간 판매량의 상승,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상승, 뭐 2배가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 왔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내일은 전년 동기 대비 했었을 때 주간 판매 단위 기준으로는 9월 달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주가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혹여 이제 10,000대도 안 되는 판매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야? 판매량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거 뭐지 하면서 실망감과 조금 공포가 오면서 오늘 상승했었던 이 분량의 상당 부분들을 내일 반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초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감히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안타깝게 태풍으로 인해서 놓친 이 판매량이 그러면은 그대로 사라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것이, 자, 10월 1일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 분기의 마지막 주에 어떤 인도량이 또 나오겠죠. 주간 판매량이 중국에서. 자, 그러면은 전년도 2023년도의 마지막 주에는 얼마가 팔렸느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 이제 인도량과 실적이 주가를 많게는 10% 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전년도에 이거는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7,000대 수준밖에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2023년 3분기의 마지막 달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전주에 판매가 되었어야 되는 판매분도 이제 또 따라올 것이고, 이번 주에 판매가 마지막 주기 때문에 또 피크를 또 피치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합산이 돼서 다음 주 10월 1일에 화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된다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다음 주 인도량 발표가 저는 10월 2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10월 1일 날에 인도량 발표가 폭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량을 알 수가 없잖아요. 주간이든 월간에 제대로 알기가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도량에 대한 바로미터가 중국 주간 판매량이기 때문에 발표가 되는 3분기의 전체 인도량이 발표가 되는 바로 전날에 폭등에 가까운 중국 주간 판매량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발표가 되는 인도량은 꽤 실망스럽게 나와서 반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상승 부분들의 일정 부분이든 상당 부분이든. 그런데 이 안타깝게 놓친 이 상승 부분들을 다음 주 10월 1일 화요일에 엄청나게 올릴 가능성이 있고,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전체 인도량 발표 바로 그 전날이나 뭐 같은 날일 수도 있겠는데, 그때 엄청나게 높은 주간 판매량을 기록을 하면서 인도량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있었던 이제 15.4%의 상승도 있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인도량 발표가 있고 난 뒤에 209달러에서 230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럼 또다시 10% 가까운 주가 상승이 있었다고 본다면은 이 부분도 분위기가 좋겠죠. 이제 그 전에 마지막 주에 발표가 엄청나게 좋게 나온 상태에서 인도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한 6일에서 7일 정도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만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흐름을 파악했었을 때는 이번 주는 인도량에 대한 실망감이 또 내일 있을 수가 있는데, 다음 주에는 매우 높은 어떤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 실제로 결과를 가지고 전체 인도량을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10월 16일에 현지 시간으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때도 꼭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정보가 있어요. 2, 4분기 때 이제 저는 0.68달러의 EPS를 이제 예상을 했다가 보기 좋게 틀렸죠. 결과는 0.52달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0.68달러의 컨센서스를 예측을 한 것이 아주 나쁘진 않았다. 왜냐하면 2, 4분기 때 말도 안 되게 천문학적인 일회성 비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리해고와 관련된 퇴직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이 거의 8천억 원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0.52달러의
불과한 EPS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에 없었다, 일회성 비용이 없었다고 했었을 때 0.66달러를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0.14달러의 EPS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엄청난 EPS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2024년 3, 4분기 실적 발표에는 그런 일회성 비용, 8천억에 가까운 일회성 비용이 있을까요? 저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 4분기 때 그렇게 EPS를 갉아먹었던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작년도가 43만 5천 대가 나왔거든요. 3분기가. 자, 그러면은 그 43만 5천 대보다는 저는 확실하게 더 높은 수치를, 물론 미국과 유럽이 조금 부진하지만은 중국이 워낙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치를 또 마지막에 올릴 것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45만 대는 나오진 않겠느냐, 최소한. 지금 컨센서스는 45만 8천 대, 뭐 46만 1천 대까지도 지금 보고는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EPS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에너지 사업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가까운 성장이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 가능성이 절대 적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0.66달러의 작년 2023년 3분기에 EPS는 넘어설 가능성을 저는 좀 높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근데 컨센서스가 0.61달러에 불과하더라고요. 올해 컨센서스가. 그런데 이 컨센서스는 계속 이제 상향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2024년 2, 4분기 때 있어 왔었던 그 8천억 원의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EPS를 갉아먹는 일은 이번 3, 4분기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 자, 이 부분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 투자자분들에게는 참고가 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저희 코앞으로 다가온 것은 이제 인도량이잖아요. 인도량 측면을 봤을 때 오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2, 4분기 때 15.4%가 인도량 발표 있기 전에 올랐다는 부분, 그리고 인도량 발표가 있고 난 뒤에 거의 10%에 가까운 추가 상승이 있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내일 인도량 주간 판매량의 일시적인 좀 하락은 있을 수 있는 부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지만 10월 1일은 엄청나게 좋은 또 인도량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EPS 3분기 실적에서 0.14달러의 고꾸라지는 그런 하락은 있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 실적 발표 전까지 투자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